안녕하세요, 여비TV입니다. 저번에 분양 아파트에 대한 옵션 상품에 대한 걸 알아봤는데요. 그 시간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lear Interior Show 여비TV. 저번 시간에 제가 분양 상품의 옵션 관련된 내용으로 1탄을 찍었잖아요. 그것은 안 보신 분들은 뒤에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난 뒤에 이번 영상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발코니 확장에 대한 거 이야기했고요.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붙박이장과 현관 중문 그리고 주방 가전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보면 꼭 자녀방에 붙박이장 하나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그 지역이 어디서 분양을 하느냐 그리고 분양가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건설사에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발코니 확장비에 붙박이장을 넣는 경우들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 있냐면 발코니 확장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붙박이장에 대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또 일단은 그러면은 붙박이장이 뭔지에 대한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먼저 보시죠. 자, 우리가 평면을 보면 일반적으로 자녀방 붙박이장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은 이런 형태죠. 앞에 거울을 볼 수 있는 형태의 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거울을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장으로만 만들어진 형태 볼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중에서는 좌측의 형태 데일리 코디를 할 수 있는 붙박이장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녀방뿐만이 아니라 침실 안방 쪽에 붙박이장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옵션을 보면요, 안방 붙박이장을 별도 옵션 품목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에 대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가격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 비용 안에 침실 붙박이장은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요, 안방 붙박이장은 별도로 뺀다. 자, 그러면 안방 붙박이장을 어떤 식으로 연출하고 가격은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건설사에서 제한한지를 봐야 되겠죠. 요게 이제 안방 형태죠. 안방의 붙박이장의 종류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다지,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딩. 여다지보다는 슬라이딩이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상품들 건설사에서는 별도 품목으로 빼는데 가격을 확인해야 되죠. 가격을 확인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내용만 별도로 발췌했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죠. 안방 붙박이장이라고 해서 255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55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건설사에서 이거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선택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가? 두 번째, 해당되는 금액이 적절한가? 자, 디자인적인 부분은 무척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그냥 이 부분 선택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보다 금액이다. 자, 금액을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자, 금액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방 붙박이장이 255만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붙박이장을 보니까 길이가 3.6m입니다. 3.6m라는 거는 뭐죠? 12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라는 기준은 뭐냐면요, 가구의 단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30.3cm가 한 자에 250만원을 12자로 나누게 되면 한 자에 대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21만 2,500원이다. 요게 중요합니다. 한 자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야, 만약에 내가 여기를 옵션으로 선택하지 않고 따로 만약에 내가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가격대가 얼마인지를 사전에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옵션 품목을 선택하면 되겠죠. 붙박이장에 들어가는 슬라이딩 도어 형태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요. 한샘으로 한번 가봅시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임의로 하나 선택해봤습니다. 바오80이라는 슬라이딩 장인데요. 여기 10.5자 228만 1,000원이라는 거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단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 10.5자. 그렇다면 10.5자는 길이로 치면 3.2m고 이게 228만 1,000원이기 때문에 나누게 되면 이거는 뭐다? 한 자당 21만 7,000원이다. 자로 비교를 해보면 해당되는 건설사의 상품 자체가 비싼지 안 비싼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고민하는 거죠. 디자인 괜찮네. 근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하면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런데 만약에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이 제품 자체의 가격이 한샘이나 리바트나 또는 다른 가구사들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붙박이장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느낌 오셨죠?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보시죠. 다음은 현관 중문입니다. 야, 이 아이템 고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선택할까 말까. 자, 그런데 저는 현관 중문 개인적으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건설사에서 무조건 옵션을 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중문이라는 아이템
아이템 자체가 가지는 어떤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하던 개별로 하던 꼭 선택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다? 단열에 대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왜? 현관과 그리고 복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단열 효과가 좋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형평대 또는 뭐 대형평대도 마찬가지지만 현관을 들어와서 복도나 거실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중문을 설치하게 되면 그 공간을 분할시킴으로 해서 훨씬 더 공간을 깔끔하고 세련되게 연출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옵션 품목을 선택하던 그렇지 않던 중문은 선택을 해보는 게 좋다. 실질적으로 중문에 대한 종류가 뭐가 있는지 비교해서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건설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제공하는 중문 형태인데 슬라이딩이에요. 이 중문 자체가 되게 슬림하잖아요. 그래서 슬림 슬라이딩 중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냐면 현관 중문 132만원. 건설사마다 가격이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100만원대 초반에 금액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슬라이딩을 내가 만약에 건설사 옵션 상품에 선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는 이 문이 열리는 만큼의 벽면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요,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때 이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는 만큼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평면이 돼 있다고 하면 슬라이딩 도어를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여기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중문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끔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슬라이딩 도어가 안 될 때는 어떤 도어를 선택할까요? 관련 자료 보시면서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면동이에요. 사면동이란 뭐냐면 해당되는 이 오픈 사이즈를 문짝을 3개로 똑같이 나누어서 한쪽으로 밀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면동 중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공간에 대한 와이드, 넓이 자체가 좁으면 여기를 다 열었을 때 개폐되는 공간 자체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1200으로 가정하면 문짝을 다 열었을 때 한 짝이 400이기 때문에 두 짝이 열려지는 8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현관은 그 폭 자체가 900 이상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관을 들어올 때 보면 부피가 큰 물건들을 들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00 정도를 추천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800밖에 안 되잖아요. 800이라고 못하나요? 아닙니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성에서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되게 넓어요. 그죠? 넓으면 그나마 상관없어요. 한 1500 돼요. 그러면 오픈 사이즈 얼마? 1000.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또 하나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바로 포켓 형태가 되는 거죠. 안쪽으로 숨어버리는 거죠. 이쪽으로 문을 열었을 때 이쪽 안쪽에 싹 들어가서 포켓 형태로 되면 좋은데 사실 이 부분도 공사를 할 때 포켓 하우징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긴 합니다. 또 어떤 도어가 있을까요? 사면동이 아니고요, 평계 여다지나 얀계 여다지 또는 비대칭 여다지들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성에 있어서는요, 이 제품이 좋아요. 스윙도어인데요, 스윙도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문이 현관에서 복도 쪽으로 들어오면서도 열리고 이쪽에서 나가면서도 열리는 거예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180도가 회전하거든요. 이런 일반 문들 있죠, 여다지 문이라고 했을 때 여다지 문이 180도 열리나요? 아니죠. 한쪽 방향으로만 열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꿀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다지를 설치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문이 한쪽 방향으로 열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문을 신발장 쪽으로 당겨서 여는 게 좋을까요? 복도 쪽으로 밀어서 여는 게 좋을까요? 복도 쪽으로 밀어서 여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관에 신발을 너무나 깨끗하게 내가 보관한다라고 했으면 신발장을 다 수납을 해가지고 현관 바닥에 아무것도 신발이 없게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크게 상관없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복도 쪽에서 현관으로 나갈 때 문 열 때마다 어떻게 신발이 다 쓸리면서 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설치할 때는 열리는 방향에 대한 것도 시공자와 협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스윙 도어는 필요에 따라서 좌우측으로 둘 다 열리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서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현관 중문 같은 경우는요, 프레임에 대한 두께가 얇은 게 있고 좀 뚱뚱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뚱뚱한 거를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너무 투박해 보이니까. 그래서 얇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얇아지게 되면요, 단열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비교를 해보면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옵션 상품을 하던 개별로 하던 어떻게 중문은 선택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주방 가전 TVI 냉장고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TVI 냉장고는 뭘까요?
TV 냉장고. 우리 모델하우스 가시면은 요런 거 있죠. 쏙 들어가 있어. 이게 TVI 냉장고를 하는 게 뭐냐면요. 트루 빌트인의 약자로 TVI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매입이 된다는 거죠. 이 매입이 되는 TVI 냉장고가 실질적으로 보여질 때는 상당히 이쁩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벽면은 완전 빌트인처럼 돼서 매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미관상 이쁘다, 수려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대가 어떻게 해요? 가격대가 싸진 않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금액대를 보면요, 홈바형과 디스펜서형이 있는데 LG에서 나온 게 520에 710만 정도 됩니다. 자, 홈바형은 뭐냐면 여기를 푸시를 했을 경우에 열리면서 안에 내용물을 탁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디스펜서형은 이 옆에 정수기 물이나 얼음이 나올 수 있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710만원, 대략 한 2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디스펜서형은 여기에 홈바형과 정수기 또는 얼음이 나오는 게 혼합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빌트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으로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가격대가 그렇게 싸진 않다라는 거, 빌트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이걸 우리가 선택을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바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왜 튀어나올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냉장고 같은 경우 깊이가 918mm, 대략 한 1m 가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TVI 냉장고 같은 경우는 뭐냐면 645mm, 70cm가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품에 대한 가격대가 본인이 느끼는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원대, 700만원대 제품 자체가 그렇게 싼 건 아니죠. 자, 그럼 대안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미 빌트인 형태의 제품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빌트인 되는 느낌의 제품도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성의 비스포크입니다. 요새 이게 비스포크가 광고도 뭐 그렇지만 제품 자체가 되게 슬림하고 이쁘게 나와서 젊은 층들이 선호를 많이 해요. 참고로 저는 삼성 비스포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연락을 안 주시네. 아무튼 보시죠. 자, 비스포크가 상당히 슬림하고 이쁘게 나왔어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가격대를 한번 볼게요. 410만원대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개가 합쳐진 거죠. 냉장고 포더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합쳐진 형태. 그리고 반만 들어갔을 때 형태, 솔리드 된 형태의 제품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들도 되게 종류가 많죠. 우리가 아까 TVI 냉장고처럼 조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가격대는 좀 싸죠. 대략 한 100만원 정도 가격대가 저렴을 한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제품의 사양을 한번 볼게요. 자, 스펙을 들어가면 스펙 전체 보기에서 보시면요, 규격이 가로 높이 깊이가 908, 1853, 697.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TVI 냉장고 얼마였죠? 645. 비스포크는 얼마? 647. 거의 두께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림한 형태로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TVI 냉장고의 형태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이런 제품들로 내부를 인테리어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참고로 제가 지금 분당에 아파트 진행하는 현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고객분께서 비스포크를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맞춰서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으니까 완성이 되면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분양 상품에 관련된 옵션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걸 일일이 다 이야기하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당초 하려고 했던 것보다 내용을 좀 축소를 시켜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번 영상도 좋았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요새 알람 설정 내가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땡큐베리 감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발.